자, 이 책은 반드시 1월 달에 읽어내야 됩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2021년이 뭐냐? 바로 출발점이다. 과거의 끝이고 새로운 세상의 시작점이다. 와, 대단하죠? 과거의 끝이고 새로운 것의 시작이다. 책을 읽고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눈치채는 거죠. 그래서 기회는 위기임을 인지하고 변화를 인지하는 사람한테만 오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경의 북드라마. 여러분들도 아마 요즘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 다 감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제는 이것이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벌써 다 상식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코로나 시대가 내년 1년간 계속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1년, 2년, 그러니까 참 그래요. 2020년에 시작된 이 팬데믹 코로나 현상은 2020년과 2021년을 변화시키죠. 지난 50년간 누적되어 온 모든 것들을 약 2년 동안 변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완전 다른 세상으로 완전 다른 세상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럼 과연 언제야? 언제가 다른 세상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사람 사는 게 그렇게 빨리 바뀌겠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제가 사실은 그 코로나 이후에 작년 1년 내내 저도 무지 힘들었단 말이에요. 과연 어떤 세상이 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도 일반인이 편하게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썼고요. 정말 여러 책을 읽었는데 딱 그 작년 12월 달에 이 책이 제 손에 들어왔고 정말 그 많은 어떤 미래 예측에 관련된 책 중에서 제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된 거는 너무나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의 제목이 축의 전환 2030이거든요. 딱 프롤로그를 읽는 순간 책을 1년 내내 제가 수백 권을 읽잖아요. 그런 사람으로서 촉이 딱 오더라고. 이게 진짜인데? 이거 진짜인데? 그래서 딱 살피기 시작했는데 이 책의 맨 끝에를 읽으면 여러분 이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떤 얘기를 하냐.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변화하고 있는 모든 온라인 쇼핑 이거 계속되는 거야? AI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쳐? 자율자동차는 언제 나오는 거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한테 있는 이 빅데이터에 의해서 우리한테도 진짜 빅데이터 블록체인이 합쳐지면 진짜 화폐가 디지털 머니로 다 바뀌는 거야? 뭐 엄청난 여러분들 미래 예측을 혼자서 고민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임계점을 지나서 우리 실생활에 완전 파고들어서 세상이 바뀌는 걸 지금 이 저자는 2030년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하네요. 다음 산업혁명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난다. 아프리카를 주목해라. 중국과 인도가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이 된다. 남성보다 여성이 더 강해지고 여자가 더 부유해진다. 애석하게도 노동자 절반 이상이 임시직 경제로 내몰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변혁의 길목에서 국가와 기업, 개인은 도대체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답을 주고 나침반이 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또 우리 회사의 직원들도 다들 너무 고민스럽거든요. 우리 회사와 우리 직원들이 정말 올 한 해 정말 힘있게 확신을 갖고 이런 변화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변해야 돼라는 정확한 확신을 개개인이 다 갖기 위해서 정말 저는 이 책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우리 최 부사장에게. 최 부사장 책을 60권을 사. 그래서 모든 직원에게 이 책을 다 나눠줘.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 책을 다 나눠줬고 우리 회사 직원들은 이 책을 읽고 1월 달에 다 같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자, 바로 이 책, 2030 축의 전환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입니다. 자,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책은 반드시 1월 달에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1년을 어떻게 살지 방향을 잡고 내가 맞았어. 내 예측이 맞았어. 그게 맞아. 이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누가 썼냐? 마우로
기엔이 쓰셨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바로 이분은 펜실바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국제경제학 교수로 지금 현재 재직 중이십니다. 이분이 한 모든 강의들이 참 히트를 쳤는데요. 그 강연 중에서 코세라, 여러분 잘 아시죠? 코세라에서는 10만 명 이상이 이분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그 전 세계의 모든 학생들, 일반인 석학들이 그 이분의 지혜를 빌어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2030 이 축의 전환은 10년 후 앞으로 2021년부터 앞으로 10년간 어떤 변화가 서서히 오고 그게 2030년이 딱 됐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아이들이에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땐 바로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된다. 아마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예측하고 아이들 미래에 대한 직업, 도대체 어디서 사는 게 좋아? 뭐 하고 사는 게 좋아? 어떤 돈을 버는 게 좋아? 무슨 공부를 해야 돼? 이런 모든 준비들, 출발점에서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엔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21년이 뭐냐? 바로 출발점이다. 바로 뭐냐? 과거의 끝이고 새로운 세상의 시작점이다. 와, 대단하죠. 과거의 끝이고 새로운 것의 시작이다. 끝의 시작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끝의 시작인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주 이 책을 2번 읽고 그냥 씹어 먹었습니다. 엄청 열심히 막 써머리하고 너무 좋았네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이요, 그 운이 좋을 땐 좋은 책이 손에 걸려 들어요. 살면서 한 1년 동안 운 좋아 라는 책이 한 10권 미만인데 그 중에 한 책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읽어보고 감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감이 왔다고. 자, 먼저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떤 책인지 한번 좀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뭐가 쓰여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리고 국제 정세, 경제, 돈 이런 모든 축의 전환이 어느 축이 변화하는가를 그 축을 8개로 잡았습니다. 자, 봐요. 낮은 출생률로 인해서 국가의 부가 갈린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출현해서 세상을 바꾼다. 근데 거기서 새로운 중산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기존 중산층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되게 재미있게도 여기서 여자가 부를 거머쥔다. 남자보다. 왜? 디지털 세상이니까. 그리고 도시가 더 성장한다. 왜? 디지털 세상이니까. 파괴적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뜨는 사업과 지는 사업이 극명하게 갈라진다. 그리고 우리는 온라인에서 새로운 소비를 하게 된다. 거의 다. 그러면서 화폐는 바뀐다. 새로운 화폐가 등장한다. 이게 다 엉켜 있어요. 새로운 화폐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중산층이 생기고 기술 파괴로 인해서 새로운 소비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도시는 디지털로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낮은 출생률 때문에 출생률이 떨어지는 나라와 출생률이 올라오는 나라와 그런 새로운 온라인 소비 시대를 일어나는 신흥 부자들이 많은 출생률이 높은 나라가 신흥 부자 국가가 되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올드 국가가 돼서 결국 유산으로 그냥 과거의 유산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 디지털 세상에서 이커머스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여자가 남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세대가 되고 그 많은 변화가 이 8개의 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8개의 축이 여러분과 무관한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책에서 얘기하고 하는 핵심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끝은 새로운 종류의 시작을 의미하며 그 새로운 시작에는 수많은 기회가 함께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파고들어 새로운 트렌드를 예측하고 단절하기보다는 소통을 택해야 되고 자신과 자녀들 그리고 배우자, 미래의 가족, 직장을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변화의 충격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여러분은 새로운 변화 충격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모르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죠. 알아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죠. 기엔 교수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뒤바뀌는 시대적 변화는 사소하고 작은 여러 변화들이 모여서 서서히 진행된다. 그래서 눈치를 못 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눈치채는 거죠. 그래서 기회는 위기임을 인지하고 변화를 인지하는 사람한테만 오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네요. 우리는 종종 간과하지만 지금도 이런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씩
축적되고 있다. 당신만 모를 뿐. 천천히 떨어지는 물방울이 결국 그릇을 가득 채우는 법이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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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시계 소리처럼 들리지 않는가? 들리는데 무시하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아마. 들리면 들어야 돼요. 더 자세히 들어야 돼요.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물이 갑자기 훅 넘쳐 흐르면 똑똑똑똑 떨어지던 어떤 변화의 물방울들이 지금 우리도 인지는 하죠. 대충 자세히 들여다보시지 않았죠.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 확 넘쳐 흘러. 그러면 우리는 깜짝 놀란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렇죠. 그때가 되면 이미 때는 늦는 것이죠. 와, 되게 재미있는 예측을 하십니다. 2030년에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이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 한국, 일본 등이 포함된 동아시아 지역에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던 20세기 말과는 다른 현상이 펼쳐질 것이다. 아프리카, 케냐,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의 출생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훨씬 많은 아이들이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있고, 게다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놀라울 정도로 늘고 있다. 인구 규모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그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아질지 생각해 보자. 자, 2030년 무렵에는 아시아 시장이 일본을 제외하더라도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서 세계 소비 시장의 무게중심이 동쪽으로 옮겨온다. 여기까지 살펴보더라도 첫 번째 변화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을 주목해야겠네요. 두 번째 변화는 다행히도 아시아 시장이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서 소비 시장의 무게중심이 동쪽으로 옮겨간다. 그래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는 아시아 지역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할 것이다. 제가 여기서 촉이 딱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커머스 시장 중에서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시장이 무진장 큽니다. 제가 경험한 동남아시아 시장은요, 돈을 버는데 뭐랄까요,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무진장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개인이 개인에게 팔고 사는 게 동남아시아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죠. 더군다나 거기는 출생률이 엄청 높죠. 베트남 같은 경우 20, 30대가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입니다. 우리나라랑은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그쪽 시장을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이제 글로벌 시장은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어때요? 장벽이 없으니까요. 세 번째 변화는 이겁니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출생률이 낮아지는 데 비해서, 그래서 고령화 시기대로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지금 현재 진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현상이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고 가정 밖에서 경력을 개척하고 있고 더 적은 자녀를 출산하고 있어요. 미처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남성 백만장자들보다 여성 백만장자들의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야, 그랬더니 장난이 아니네요.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어떠냐, 결혼한 여성들의 40% 이상이 남편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답니다. 미국에서요. 그리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빠르게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부의 절반 이상을 여자가 소유할 것이다. 와! 여성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세상에서 공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자가 돈을 버는 건 옛날보다 돈 벌고 싶은 여자의 욕구가 강해져서가 아니고요, 판이 바뀌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흐름의 판이 바뀌어서예요. 그죠? 옛날처럼 육체 노동하는 건 적어들었죠.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재택근무형 디지털 기경제가 되게 많아졌죠. 그리고 디지털 이커머스는 뭐예요? 여성들이 사람들과 소통도 잘하고 물건도 잘 소개시키고, 이제는 뭐가 옵니까? 경제가 개인에게로 오면서 개인이 갖고 있는 디지털 파워, 개인이 갖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파워, 그리고 이제는 글로벌로 넘어설 수 있는 부의 한계가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피벗 여자를 딱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행 교수는 간단하게 말해서 2030에는 여성들이 현재보다 더 부유해질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여성들이 편안한 생활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축적할 확률이 어머니나 할머니 세대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러니 여성 시장을 연구해라. 여자 소비자를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연구해라.
금융 분야도 완전히 여자에게 간다는군요. 왜냐, 여자들이 돈을 모으고 여자들이 투자를 시작하면 여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투자 방식을 소개하는 금융회사가 성공한답니다. 투자를 쉽게 만들어줘야죠. 여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얘기 하네요. 그래서 요즘 어째서 더 많은 사람이 수익률 변동이 큰 관리형 펀드가 아니라 주가시장 지수와 연동되는 주식펀드를 선호하는지 궁금한가? 이제는 어느 정도 짐작이 될 것이다. 투자하는 사람 중 여성의 비율이 높고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재밌네요. 아주. 자, 또 네 번째 변화가 뭐냐? 부는 역시 도시지역으로 집중된답니다. 전체 인구의 55%가 도시지역에 살게 되죠. 문제는 에너지 소비나 탄소의 배출입니다. 이 때문에 도시지역에서부터 기후변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얼마 전에 한 지인한테 들은 얘기는 미국에 있는 10대, 20대 소녀들은 박스가 과대 포장된 화장품을 사지 않기로 했다랍니다. 지구를 살리는 소비만 하는 10대, 20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 중에. 자, 다섯 번째는 또 공유경제를 주장하는 밀레니얼 세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거,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요즘에 밀레니얼 시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쏟지만 진짜 인구 비율로 봤을 때 신경을 써야 될 변화를 주도하는 세대는 오히려 밀레니얼 세대보다 60대 이상 노령 인구라는 얘기입니다. 깜짝 놀랐죠. 저도 이거 듣고 나서 10년 안에 가장 많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게 60대 이상 노령 인구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미국의 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이 다 가장 큰 소비 집단인 실버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살아남고 싶다면, 당신이 무엇인가 사업을 하고 싶다면 노년층을 겨냥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실버 시장도 가서 찾아봤죠, 제가. 그랬더니 실버 시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버 시장이 이제 소비자층으로만 있지 않는다. 앞으로 100살까지 살게 되면서 노년이 너무 길어져서 노년들이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디지털 공부를 마친 후 있는 돈을 가지고 다시 20대처럼 새로운 시장으로 어떻게 해요? 새 사업으로 진입할 거다. 이 사람들이 생산인구로 다시 진입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육체 노동이 필요해지지 않으면서 이제 어떻게 디지털 세상에서는 노년 인구가 다시 돈을 벌기 쉬운 세상이 됐기 때문이죠. 이것도 완전 새로운 개념이네요. 리스타트.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게인 실버네요. 어게인 실버. 이게 다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서 새로운 화폐까지 등장을 하는 것이죠. 낮은 출생률, 새로운 세대가 출현, 새로운 중산층 출현, 여성의 부가 증가한다, 도시는 성장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파괴적인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어쩌면 실버 세대가 다시 뛸 수도 있다, 새로운 소비는 계속해서 더 발전된다, 거기에 새로운 화폐까지 등장한다 라는 얘기인데 정말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 오랜만에 거품 물고 얘기했네요. 힘있게. 얼마나 좋았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올해 우리 직원들과 함께 우리 회사도 성장하고 직원들도 성장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 같은 방향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밀도의 열정을 가져야 되고요. 세 번째, 어떤 사안에 대해서 빠르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같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전 직원들과 함께 이거 꼭 읽어보고 가자라고 한 책이 바로 2030 축의 전환,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 이 책입니다. 너무 이 책을 주말에 읽고 있는 내내 제가 저번 달에 마우로 기행 교수를 만나러 가고 싶은 거예요, 미국으로. 그래서 제가 엄청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안 돼. 제 인생의 모토가 아니면 말고예요. 해보는 거지 뭐. 거절하면 할 수 없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우로 기행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저랑 같이 인터뷰하고 우리 MKTV 모든 구독자들에게 당신의 육성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8가지 어떤 변화가 오는지에 대해서 약간 또 한국에 초점을 맞춰서 한 30분만 강의해 주세요. 강의해 주세요. 제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어떤 메일이 왔을까요? 시작! 와! 예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번 달에 마우로 기행 교수와 인터뷰라기보다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줌으로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강의한 영상을 곧 이어서 또 여러분에게 업로드해서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의 적극성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겠어요. 자, 여러분 이 책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딱 펴는 순간 글씨가 작아서 이거 언제 더 읽어 하겠지만 정말 빠져드는 책입니다. 빠져드는 책. 열심히 2030 축의 전환 꼭 읽으시고 여러분 무엇인가 이 모든 변화가 임계점을 지나서 축이 확 전환됐을 때 여러분은 축의 저편이 아닌 축의 이편, 여러분 승리하는 편, 좋은 의사결정 내리는 편,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직장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임계점을 지날 때 여러분 다 행복하게 멋지게 그 임계점을 지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NKTV 북드라마가 좋은 이유는 여러분에게 늘 책을 함께 공유하고 쉐어하고 그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하나, 이 책을 좀 더 서머리한 걸 자세히 좀 보고 싶다, 간단하게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NKYU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은 제가 PDF 한 장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것도 읽으시면은 딱 출력해서 붙여 놓으세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우선 먼저 우리 열정대학생, NKY 열정대학생 분들, 아마 여러분들은 작년에 이 책을 하도 얘기해서 벌써 사서 읽으신 분들이 꽤 되실 텐데, 자,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8가지 축의 전환에 대해서 이 숙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이 축의 전환이 다 여러분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선 나한테 관련 있는 3가지 축만 찾아내십시오. 3가지 축. 그래서 그 축에서 나는 어떤 공부를 앞으로 해나갈 것이고 내 하는 사업이나 내 일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에세이로 좀 짧게 한 10줄씩이라도 한 3가지 축만 꺼내서 여러분과 관련된 축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획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여러분의 숙제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책을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책 10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댓글 써주시는 분들 중에서 10분 보내드릴 거고요. NKTV 카카오 플러스 친구 여러분 다 팔로우 친구 맺어주세요. 그럼 거기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NKTV 구독자 여러분들은요, 댓글로 이걸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속에서 8가지 축의 변화를 봤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자신에게 가장 관련 있는 변화, 낮은 출생률이 나와 관련 있어, 새로운 중산층, 증가하는 여성의 부, 이런 게 관련 있어 하는 여러분의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이 축의 전환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 댓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